생각의 깊이가 얕고 미성숙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향과 힘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생각의 힘 자체가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생각의 힘은 충분한데 생각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 미성숙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의 힘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나의 생각의 크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지금 화면에 크기가 다른 삼각형 두 개의 캐릭터가 보이죠? 여러분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캐릭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떤 이야기가 흐르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인지 자유롭게 추론을 해보세요. 다 되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셨나요? 이 테스트는 서울대학교 홍순범 교수님의 타인이라는 세계라는 책에 수록된 연구과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캐릭터의 의도를 잘 설명했는지, 적절하게 설명했는지, 자신있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등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어요. 이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추론하는 마음이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셨나요? 예컨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삼각형이 일을 다녀왔다. 돌아보니 아이 삼각형이 방구석에 외롭게 틀어박혀 있다. 일단 반갑게 뽀뽀를 한 다음 엄마 삼각형이 아이 삼각형의 등을 떠밀어 마당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둘이 즐겁게 손을 잡고 마당에서 함께 논다. 이렇듯 마음이론은 마음이 있다고 인지하는 주체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그 주체에게서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론 능력 자체가 빈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론 능력이 부족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상대의 행동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게다가 자신감까지 넘치면 최악이죠. 대표적으로 눈치 없는데 본인만 당당한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퇴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지쳐서 연인이나 친구에게 전화로 한숨을 쉬면서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음이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 톤과 한숨이라는 정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위로받고 싶다는 의도를 즉각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고생 많았네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마음이론 능력이 빈약한 미성숙한 사람은 단편적인 추론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사실에만 집중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힘들어? 그런데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힘들어? 그럼 빨리 자. 내일 출근해야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등등 예시만 들어도 아주 열불나죠.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변명이 내가 MBTI T라서 그래 라곤 하는데 이건 T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론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론 능력의 방향이 잘못돼서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마음이론을 뭐라고 했죠? 상대의 행동을 보고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론은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내 뇌가 만든 가설이죠. 그런데 그 가설을 진실 그리고 사실로 믿는 사람, 이런 경우 미성숙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위 독심술의 달인들이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라고 해봅시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평소보다 말을 줄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때 꼭 어떤 친구가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 오늘 표정 보니까 또 나한테 삐졌냐? 아까 내가 한 농담 때문에 그래? 넌 진짜 애가 예민하다니까. 그저 몸이 피곤해서 쉬고 있는 건데 내 침묵을 삐짐이나 불만으로 단정짓고 나를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야, 나 오늘 피곤해서 그래 라고 해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 아니라고 치자 라며 끝까지 자신의 추론이 사실이라고 우기곤 하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어쩌면 마음이론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론이 너무 약하든 방향이 잘못됐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경우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반대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작은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진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추론이 가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이론은 굉장히 강력해서 타인의 작은 행동만 보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상상하게 만들죠. 그것을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편향은 선입견을 만들고 선입견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후배가 평소보다 실수가 많고 표정이 어둡다고 해봅시다. 마음이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너 오늘 왜 그러냐? 일 똑바로 안 해? 라며 일을 못한다는 사실만을 비난할 거예요.
마음이론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나에게 반항하냐? 불만 있으면 말로 해 라고 넘겨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힘든 일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분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상대에게 직접 정보를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사실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상상해서 좋은 관계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결국 생각이 깊고 성숙해지기 위해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추론과 실제 사실 사이에 튼튼한 방화벽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벽을 세우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 때 딱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만든 가설인가 아니면 확인된 사실인가? 더 짧게 해본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더 짧게 해보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왜라는 의문을 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이라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생각이 마음에 탑재가 되면 미성숙한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론의 힘이나 방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서울대학교 홍순봉 교수님의 타인이라는 세계를 보면 마음이론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정말 이해가지 않는 사람, 혹은 타인에게 너무 신경 쓰는 사람, 그래서 자꾸 관계가 어그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이론의 힘을 키우고 방향을 교정해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같은 패턴으로 늘 힘든 과정을 거치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심리학 이론의 좋은 책을 소개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네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